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뭐 많은 시민들이 요즘에 네. 제일 궁금해할 거예요. 맞습니다. 무슨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는데 크게 뭐 들어온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는데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이제 기사로 가장 많이 다루셨던 분이에요. 예. 저희가 오늘 뭐 많이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뭐 많이 여쭤보십시오. 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많은 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네, 꼼꼼하게, 세심하게, 세심하게, 날카롭게. 정말 그런. 알겠습니다. 그럼 택시를 옮겨서 네. 이동을 네,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도록 하죠. 가시겠습니다. 예. 기자님.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포항시에도 이제 재건축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나와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두호주공 1차 재건축 논란이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다들 이제 꿈에 부풀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건축이 된다면은 이제 옛날 이제 좀 큰 집에서 새 집으로 해가지고 좀 이래 좀 이쁘게 해놓고 살 수 있다. 하긴 그랬어요. 예전에 드라마 이런 거 봐도 네, 네. 재건축 된다 그러면 마치 뭐 신분 상승하는 것 마냥 그러니까요. 로또 그렇죠. 맞은 것 마냥 이런 그렇죠. 분위기가 있었어.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갖다 로망을 어때나 희망을 갖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들여다 봐야 될 건축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네들 재산 보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간과를 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마찰로 빚어지고 갈등으로 빚어지고 결국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예. 이 재건축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네. 이 부분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 있을 재건축을 위해서라도 좀 짚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포항시에 지금 재건축이 양학동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호주공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재건축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 문제가 잘 풀어져야 그 다음 이루어지는 재건축들이 좀 원활하게 갈등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두호 주공 1차 재건축 문제 같은 경우도 예. 들은 지가 이미 벌써 오래된 것 같은데. 몇십 년 전 얘기 같아요. 진짜 예. 옛날 얘기 같은데 예. 언제 시작이 됐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그게 98년도에 그 시작을 했습니다. 98년 5월에 아마 그 조합이 만들어 결성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2000 그렇게 흘러가다가 또 갈등이 많았어요. 원래 조합이 만들어지면은 사실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익에 대한 부분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2006년 2월달에 그 집행부가 새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네. 2008년 12월에 그 이제 재건축 그 시행 인가를 이제 얻어냅니다. 네.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있다가 좀 그때도 시공사를 못 구해가지고 계속 좀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수년을. 그러고 있다가 이제 2015년 3월에 그 SK하고 대우하고 그 시공사가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지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뭐 조합하고 조합원들의 그 갈등 문제가 상당히 많이 빚어졌어요. 네. 이게 한마디로 이제 조합원의 어떤 대변인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역할을 못하고 갈등이 커지면서 이게 이제 신뢰가 깨져버린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소송을 붙여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고 저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요. 두호 주공 1차 아파트 입주민들은 1998년 재건축 조합을 설립했지만 조합 내부 갈등과 주택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에야 시공사를 선정, 1321세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요. 하지만 20년을 기다려온 아파트 재건축은 또다시 조합과 조합원의 갈등으로 난관을 맞았습니다. 두호 주공 1차 재건축 사업, 그 논란의 쟁점을 짚어봅니다.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지분제냐 지분제에서 그래요. 예. 뭐 도급제로 뭐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지분제는 뭐고 도급제는 뭐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그거 말이죠. 헷갈리더라고요. 예. 건축을 지을 때 이제 그 도급제가 있고 지분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분제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조합원이나 이제 그 토지나 건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분의 만큼 그 모든 걸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고 그다음 그 모든 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그 시공사가 다 책임을 집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은 거기서 일정 평수만 받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지분만큼 모든 걸 무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급제 같은 경우는 조합이나 조합원에서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시공사한테 이제 그 한마디 건설비죠. 공사비를 비용을 주고 네. 그 나머지 분양에 이제 대한 부분, 이제 미분양이 이뤄진다든지 분양에 대한 부분을 그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분제나 도급제나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는 게 뭐냐면은 그 주택 경기가 호황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양쪽 다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같이 지금 포항이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그렇죠. 묶여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2017년도만 해도 2,600세대 정도가 미분양됐고 지금 조금 줄였다 해도 지금 2,100세대 이상이 지금 미분양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도급제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돼버리면은 그 부분들을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짐을 안게 됩니다. 그 지분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사업 주체가 시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에는 피해가 가는 게 없습니다. 조합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워낙 지금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네. 예. 아니 그 얼마나 많은 피해가 도급제로 하면은 조합원들이 있길래 조합원들은 그렇게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도급제로 하게 되면은 모든 이제 미분양 가장 큰 미분양이거든요. 네. 미분양 사태 되면은 뭐 운영은 해가야 되고 미분양 사태가 되려면은 계속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비용들 추가 비용들 그다음에 이제 좀 어차피 사업 주체가 이제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이제 그게 되다 보니까 시공사의 공사 기간이 뭐 늦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좀 지금처럼 이제 그 인건비가 상승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추가 뭐 공사비가 계속 들어가고 이게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입주할 때의 이제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장성주공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장성주공은 17평 소유자가 33평 입주를 할 때 한 3,500 정도의 자기 부담금을 내고 입주를 했는데 저희 도주공 같은 경우는 19평 소유자가 33평을 청약했을 경우에 자기 부담금이 1억 7,10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부담을 해야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시공사에 올려주는 건축비 인상분이 있고 또 법무 비용 등 그 비용 과다 지출 부분 때문에 그 부분과 미분양으로 인한 할인 분양에 따른 부담금까지 합하면 거의 한 2억 9,400 정도를 내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 시점에서 공사 끝날 때까지는 추가 분담금 발생은 없습니다. 단 그 추가 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조합 내부 사정으로 뭐 누가 반대를 하든 공사가 수도비 돼가지고 장기간 동안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뭐 1년, 2년 가다가 다시 재개가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상승되는 인건비나 물가와 인상분은 조합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그런 부담되는 부분이 생기면 조합 부담금이 생기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조합 부담금은 없습니다. 왜 그걸 제가 자신할 수 있냐면 그 시공사와 체결된 공사계약서에 보면 공사계약서 5조에 보면 그 착공된 이후로부터는 물가 인상 등 요인에 대한 공사 인상을 못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요. 33조에 보면 그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수입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뭐 비대위들이 걱정하는 그 입주할 때까지 분양이 다 완료되지 않으면 그 당시에 분양된 돈으로 다 못 준 공사비를 조합원들이 십실반 자기 돈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계약서 33조, 35조 보면요. 분양이 덜 되더라도 입주 기간까지 분양이 덜 되더라도 그 남아있는 공사대금은 분양대금에서 그 남아있는 아파트를 분양해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 남아있는 분양한 아파트를 공사대금으로 채권 확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입주할 때까지 분양이 덜 돼서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조주공이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조합원과 조합의 갈등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사실상은 이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합은 그 조합원을 대변해 가지고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의 대표로서.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합원들을 보호해주고 그 조합원들의 권리를 챙겨주고 그 더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 조합이 이제 그 역할을 못한 거죠. 조합의 일반적인 운영에 이제 항의를 하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을 고소하고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그 형사적인 책임으로 벌금을 물고 그런 사례가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그 총회를 한다든지 하면 모든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 절차들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수 좀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조합원들이 자꾸 이제 불신이 커지는 것도 지금 그 시공사나 이렇게 좋은 쪽으로 지금 처음보다는 많은 좋은 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조합원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은 신뢰가 무너져 버려가지고. 네. 그리고 또 그 중에 보면은 그 강제 철거를 당해가지고 그 자기네들이 좀 충분한 법적으로 보상을 해줬다고는 생각을 하겠지만 시공사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일부 조합원들은 정말 내 집의 삶 터전이 날아갔는데 돈은 얼마 줘놓고 법적으로 일단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삶의 터전인데 돈을 얼마적으로 법적으로 비용을 줬다 해서 그게 다 책임을 해준 것처럼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게 뭐 어떤 보상 관계라든지 아니면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불만을 없애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묵살해 버리고 그 힘으로 뭐 법으로 밀어붙여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격앙돼 있는 거죠, 감정이. 네. 사실 가만 보면 딱 그거 같아요. 그냥 대화 그리고 그렇죠. 이해, 배려 맞습니다. 예. 이 이게 제일 부분이 큰것 같아요. 결여가 되면 네, 네.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네. 이것도 출발은 그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2015년에 시공사를 선정을 할 때 예. 그게 이제 처음에 시행 인가를 받은 것이 2008년이니까 네. 근데 그 인가 기간이 2013년까지 이제 5년인데 그렇죠. 그 인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정했던 그 시행 인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예. 시공사를 정한 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 근데- 내용이 예. 어떻게 되냐면 도시정비법에는 그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을 10년을 뒀습니다. 네. 10년을 두고 그 5년마다 그러니까 10년 안에 5년에 재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재평가. 그러니까 그 2008년도 12월에 그 사업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럼 2013년도에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도주공 같은 경우는 그 일대가 상당히 2008년부터 엄청나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네버비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땅값 상승이나 그러니까 모든 그 물가 상승이나 그 주위 일대가 상당히 많이 상승됐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2008년도에 그때 당시에 그 기준으로 네. 2015년도에 그대로 적용을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아.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포항시에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보통 그 5년 단위로 이제 그 재평가를 하게 돼 있다는데 네. 그 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뭐 그냥 관습처럼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상당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한마디로 그 도시정비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걸 관습처럼 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커진 거죠. 이에 대해 포항시에 인터뷰 요청을 한 결과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사업 시행 기간이 지난 사업 시행 인가 실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 시행 변경 인가는 적법했다는 것. 상황이 이미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렇죠. 5년만 지나도 사실 땅값도 달라지고 물가도 달라지고 예.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데 7년이 지났으면은 예. 뭐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근데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이 진행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또 창포동하고 그 일대가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게 아주 큰 실수라는 거죠. 실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간과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또 최근에 또 들은 얘기는 그 조합원들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도급절에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시공사가 떠나버릴까봐 그렇죠. 그걸 제일 걱정을 그걸 하시죠. 가장 걱정을 했는데 네. 그 시공사에서 밝힌 입장이 1321세대가 다 분양될 때까지 우리는 공사비를 못 받는다. 끝까지 같이 간다. 그렇게 그런 의사를 다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예. 꼬인 실타래가 한 칸 정도는 좀 풀린 셈이 되겠네요. 네, 지금 잘 풀어져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7층까지 올라갔어요. 예. 예, 그러면 뭐 상당수 뭐 지금 한 30-40% 진행이 됐는데 한 50%가 넘어가면은 한 20층 이상 올라가면은 아마 분양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조합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공사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네. 그 조합 측에서도 자기의 의무를 자기들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합원들을 대변하는 게 조합입니다. 그 조합원들을 대변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고소 고발을 하고 뭐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갈등을 없애고 아주 작은 민원이라도 그걸 이제 충분히 대화로 소통을 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시행사에 요구도 하고 시에도 요구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재건축 이야기가 비단 두호 주공 1차에 만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있을 재건축들이 계속해서 생길 줄줄이 것 나올 같은데 건데. 이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이번 문제가 좀 더 잘 풀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더불어서 예. 우리 이웃의 문제잖아요. 시민분들이 그럼요. 조금 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